선물을 고를 때는 단순히 예쁘거나 실용적인 것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특정한 물건이 불길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하죠.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남녀 간의 신발을 선물하는 것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는 떠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양 문화에서도 특정한 물건은 섬세한 의미를 지니므로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일을 선물하는 것도 그런 예 중 하나입니다. 네일은 매우 개인적인 물건이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야 하며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 안에 애정과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만약 깊은 의미 없이 건네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선물은 복을 담아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특히 그것이 행운, 번영,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의미 없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소중한 사람에게만 건네야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며 선물을 고른다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의 화목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함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집안의 운을 담고 있으며 잘못 건네면 가정에 흉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겨졌죠. 또한 반대로 남의 집에서 이런 물건을 받아오는 것도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는 일이라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들이 이에 해당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기르던 식물. 집에서 키우던 식물은 단순한 화분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에서 정성껏 기른 나무나 화초를 십부라고 불렀는데 이는 마치 자식처럼 키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갖고 온 식물은 이미 집안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넘기는 것은 마치 가족을 내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직접 손으로 정성껏 키운 식물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운과 정성이 담긴 생명체이므로 무심코 남에게 주는 것은 곧 가정의 운을 내보내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 꼭 나눠야 한다면 식물의 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나 씨앗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끼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래된 가구. 가구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특히 오래된 가구는 세월과 함께 가족의 역사와 에너지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곧 가족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한번 집에 들인 가구는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는 풍수적으로도 가구가 곧 가정의 안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낡아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처분하는 것이 맞지만 멀쩡한 가구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받아오는 것은 가족의 운을 흩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가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가구를 넘기면 아내가 집을 떠날 징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가구를 내보내면 남편에게 새로운 가정이 생긴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자식의 가구를 남에게 주면 자식의 앞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가구를 함부로 넘기거나 남의 가구를 드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기르던 식물과 오래된 가구는 가정의 화목과 안정과 연결되며 이들을 나누는 것은 곧 가족의 운을 흩어놓는 것과 같다고 보았죠. 이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함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자. 모자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지위를 상징합니다. 과거 조상님들은 갓을 비롯한 관모관마어를 결코 남에게 빌려주거나 주지 않았습니다. 관직과 신분에 따라 모자의 형태가 달랐으며 심지어 상을 당했을 때도 그에 맞는 모자를 착용할 정도로 명예를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다양한 디자인의 모자가 존재하지만 풍수에서는 여전히 모자가 개인의 명예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인 만큼
이를 함부로 남에게 넘기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나누어 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전부터 조상님들은 갓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물론 쓸모가 없어진 모자라도 쉽게 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지갑. 지갑은 재물과 재운을 의미합니다. 과거 조상님들은 지갑을 비단이나 가죽으로 제작하고 여기에 자신의 문양이나 이름을 새겨 사용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습관이 재물운을 강화하는 행위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사용하던 지갑을 남에게 주는 것은 곧 자신의 재물운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나와 경제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가족이나 배우자가 아니라면 내 지갑을 건네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일이며 심지어 나는 부자이니 너에게 재물을 나눠줄게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갑을 선물하는 경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지갑을 선물 받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는 사람의 재물운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책은 단순한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학식과 권위, 성취를 상징합니다. 과거 조상님들은 책을 함부로 주거나 받지 않았으며 반드시 스승에게 받거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서명을 받아야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내 서재의 책들은 내가 쌓아온 지식과 명예를 나타내므로 이것을 남에게 쉽게 준다는 것은 곧 나의 학문적 성취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자에게 책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책을 선물할 때는 꼭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어야 하며 주는 사람의 지식과 명예가 그대로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님들은 단순한 물건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담아 소중히 여겼습니다. 현대에 들어 이러한 금기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심코 주고받는 선물이지만 그것이 가정의 운이나 개인의 명예, 재물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해져 온 것이죠. 이번에는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무심코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래된 가구. 오래된 가구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용한 사람의 기운과 기억이 담긴 물건입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한 가구에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깃든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사용했던 가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가구를 집안에 들이면 그 사람의 운명이 그대로 따라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구라도 오랜 시간 사용되었거나 사연이 깊은 물건이라면 집안의 질서와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버려진 가구를 아깝다고 가져오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 가구가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었는지, 어떤 기운이 깃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 가구를 들여놓을 예정이라면 그 가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남이 쓰던 가재도구. 특히 날카로운 물건과 사연이 담긴 그림이나 액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물건, 칼이나 가위, 바늘 같은 물건은 풍수적으로 집안의 기운을 끊고 화를 불러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남이 쓰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집안에 불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연이 담긴 그림이나 액자, 그림과 액자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기운이 함께 따라온다고 합니다. 만약 슬픈 사연이나 불행한 일이 있었던 장소에서 나온 그림이라면 그것을 집에 들여놓는 순간 집안의 기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물건을 꼭 가져오고 싶다면 반드시 도움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그냥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물건은 단순히 중고품이 아니라 새롭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물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망자의 옷이나 도구. 망자의 물건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조상님들은 망자의 물건은 무조건 맑은 날 태워서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상의 유품은 예외적으로 일부 보관할 수 있지만 그 양이 많아지면 기운이 강해져서
집안의 운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유품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설령 돈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망자의 물건은 그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가져오면 집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망자의 물건은 불태워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만약 유품을 간직하고 싶다면 한두 개 정도만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의 조상님들은 집안의 기운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물건 하나도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풍수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원리와 연결된 학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집안에 어떤 물건을 들이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보세요. 혹시라도 오래된 가구나 남이 쓰던 물건 또는 망자의 유품을 무심코 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행복과 번영이 가득한 집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